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또 정다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휩싸인 지 이제 5개월이 지나갑니다. 전 세계 감염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국가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는 국가들부터 서서히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개해도 물론 이전처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지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이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경제가 다시 이전의 체력을 이제 회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참 궁금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좀 확인을 하면 될까요? 네, 이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발견된 나라이자 가장 먼저 안정세로 도입한 나라인데요. 4월 8일부터는 발원지 우한조차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됐고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장 신중 있게 여겨지는 학교마저 재개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은 학교도 모두 개학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공장 가동률은 지금 8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재개장을 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문을 연다고 해서 경제가 바로 복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재개장은 하지만 종업원과 방문객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또 최대 입장객 수도 평소에 30% 수준으로 제한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대규모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퍼레이드라던가 야간쇼 역시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즉 재개장은 했지만은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디즈니랜드 하면은 퍼레이드 또 야간 쇼 이런 게 아주 백미인데 네. 그것을 하지 않는다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게다가 또 입장객 수도 제한한다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매출 회복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을 억제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번 주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나옵니다. 12일에는 4월 소비자 물가 지표와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중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는 데 반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의 주머니 부담은 올라가는 데 반해서 정작 생산자들은 돈을 못 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경제 상황으로서는 매우 안 좋은 건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상황인 만큼 과연 추이가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12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15일 금요일에는 이제 4월 광공업 생산, 산업 생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소매 판매, 또 고정자산 투자 지표들이 나온다고요? 네, 이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물 경제의 회복 속도를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광공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는데 공장 재개가 가속화되면서 4월에는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회복이 내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장 관심 있는 지표입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어마어마한 소비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생산 활동에 비해서 소비 부분의 회복은 예상보다 더딘 상태인데요.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중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는데요. 4월은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조금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명품 같은 것이 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최근 중국에서는 보복 소비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19 사태 정점 당시 억눌러져 있던 소비 심리가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튕겨져 나오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실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처럼 중국 역시 노동절 연휴 기간이 이어졌는데 예. 중국 상무부가 핵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100대 유통기업의 일평균 매출액은 지난 4월 있었던 청명절 연휴 기간 대비 32.1% 증가했습니다. 또 도시 봉쇄가 해제되면서 노동절 여행객은
청명절 연휴 기간보다 4배 정도 늘어나면서 1억 명을 돌파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충격이 컸던 외식 관광업 역시 청명절 기간 대비 18.84%, 숙박업도 15.52% 상승해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물가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제 상황 역시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는 회복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평년 수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빨리 발견된 나라이자 또 가장 빨리 안정세를 되찾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회복 속도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전 세계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네. 미국 경제가 고꾸라졌지만은 그래도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성장력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성장 동력이 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중국 경제 역시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당시 성장률을 보면 연 10% 정도의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네. 또 최근까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가 연 6%의 성장률을 보인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간신히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런 경제 성장률만으로는 중국 역시 버티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도시 실업률은 3월 5.9%로 발표가 됐지만은 이는 2억 9천만 명에 달하는 도시 농민군은 계산하지 않은 숫자이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내수 중심의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서도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고요. 21일 그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는데 이때 어떤 경제 부양책이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책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참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 이외의 경제 일정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중국과 마찬가지로요. 미국도 역시 4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지수, 산업생산지수 등이 나오는데요. 중국과 달리 미국 같은 경우는 4월이 지금 코로나 사태 정점에 달한 상황인 만큼 당일 지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14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가 나오는데요. 매주 수백만 명씩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점진적으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만이 지금 희망인데 과연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같은 날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에 대한 경제 회복 기급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가는데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한번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방금 이제 전해드린 일정들은 다 현지 시간 기준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